야, 너 취직됐다며. 나 같은 글로벌 인재를 이제야 알아본 거지. 아, 근데 뭐 하는 회사야? 아, 외국계 기업인데 저기 북극 근처에 그린란드 알지? 거기서 애니멀들 케어 해주고 뭐 그런 회사야. 쉽게 말하면 북극곰한테 밥 주는 거야. 콜라도 같이. 코코한테 밥을 줘?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나도 같이 갈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순이야, 메일 읽어줘. 노스베어랜드사에서 온 메일입니다. 입사가 취소되셨습니다. 뭐? 장난해? 아니, 왜? 왜 입사가 취소돼? 아니, 이유가 뭔데 도대체? 그린란드는 암동 쪽 백길 따라 200리에서 북극곰 15마리가 사망하셨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북극곰이 멸종되었으므로 입사를 취소합니다. 하이어. 미안, 늦었지. 뭐야 짜증나게. 왜 늦었어? 아니 잠실에서 드론 택시 탔는데 자율주행 장차 뻥 나가지고 평양까지 갔다 왔어. 평양까지? 간 길에 평양냉면 먹으려고 했다가 자기랑 약속 있어서 그냥 왔어. 아무튼 미안해.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신혼여행? 제주도는 너무 가깝고 그 태평양 중간에 있는 알로아? 알로아? 순이야, 10월에 알로아 가는 비행기편 알아봐줘. 인천 발 알로아행 10월 5일 편도 아 뭐야, 왕복으로 알려줘야지. 10월 5일 알로아 훌랄라 화산 폭발 예정. 가면 뒤집니다. 뭐야?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어디 가지? 아, 모히또 어때? 모히또? 모히또 가서 막걸리 한 잔 콜? 그래, 좋아. 순이야, 모히또 가는 비행기편 알아봐줘. 인천발 모히토행 10월 5일부터 노선 폐지. 노선 폐지? 이유가 뭔데? 해수면 상승으로 2044년 10월부터 모히토 인근 섬 11개 바다 속에 침수 예정. 모히또까지 바다에 잠기는 거야? 신혼여행 대체 어디로 가지? 그냥 제주도 가서 한라산 등반? 제주도? 이씨. 자기야, 왜 이렇게 더워?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춰줘. 지금 에어컨 온도 영하 18도야. 우리 집 에어컨 구형이라 더 이상은 안 내려가. 1200년 만에 폭염이라던데 저놈의 구닥다리 에어컨 진짜. 자기야, 에어컨 설마 고장났어? 왜 대답이 없어? 자기야 어디 갔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더워. 순이야, 우리 남편 위치 추적 좀 해줘. 더워 죽겠는데 진짜 어딜 간 거야? (2049년 9월 9일 9시 9분 9초) 지구 평균 온도 19.9도. 인류는 멸종하셨습니까? 기후위기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백캐스팅. 태양계 8개 행성 중에 하나인 지구. 인간은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행성 지구의 평균 기온을 지난 100여 년 기간 동안 1.1도씨나 올렸습니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후 패턴이 크게 변한 것이죠. 그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폭염과 홍수, 가뭄, 흉작,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재난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2050 탄소 중립, 정해진 미래입니다.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전 세계 80억여 명의 사람들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또 이동하고 냉난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를 때도 폐기물을 발생시킬 때도 메탄가스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2015년 이 IPCC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1.5도씨도 사실상 위험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는 70에서 90%가 사라지고 해수면은 최대 77cm가 상승을 하고 북극에 떠 있는 해빙은 100년에 한 번씩 모두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은 2040년 이전에 1.5도씨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제시한 1.5도씨의 마지노선을 넘지 않으려면은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인간이 지구의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이 지구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려면은 배출량이 제로가 되거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게 되면은 그 양을 숲이 흡수해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산화탄소는 주로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웠을 때 발생하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해온 석유, 석탄, 가스를 단 30년 이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 에너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회, 이 엄청난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2022년을 기준으로 136개의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자, 흔히들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로 가야 합니다. 정해진 미래를 준비하려면은 백캐스팅이라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 백캐스팅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를 그려놓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경로로 무엇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에서 인간을 달에 보낼 때 사용한 것이 바로 문샷 프로젝트인데요. 이 문샷 프로젝트에 적용한 것이 바로 백캐스팅입니다.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고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비행사를 훈련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해서 실행에 옮긴 거죠. 그 덕분에 마침내 인간은 달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A는 2050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을 에너지 제로 건물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해서 고칩니다. 또 2050년에 우리나라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98%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바뀌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20대인 청년이 50대 중년이 되었을 때 과연 탄소 중립이 된 사회에서 살게 될까요? 여기 2050년으로 가는 과정에 또 2030년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를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기준으로 줄어들다가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87%는 에너지 소비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기 탄소 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아직도 부정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년 정치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결성됐습니다. 자, 이들은 2018년 중간선거와 민주당의 예비선거 그리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한 후보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지구를 파괴하는 일자리를 원치 않는다. 우리에겐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평등을 없애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라고 외쳤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하면서 미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해 480조 원을 기후변화 대응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기후변화 문제를 미국 사회의 핵심 정책 아젠다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는 청년 기후 긴급 행동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을 향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긴급행동 활동가들은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에 뛰어든 대기업 앞에서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후 0번 김공룡 후보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활동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종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그 외에도 생태회복, 친환경 공공교통, 에너지 자립, 평등한 교육, 기업의 거짓 광고 금지, 탈육식을 외치며 열정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초래해온 기업과 정치를 향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급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창업을 했습니다. 이노마드의 박혜린 대표는 인도 배낭여행을 하다가 매일같이 정전을 경험하면서 휴대용 수력발전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어디서든 흐르는 물만 있으면 물병 크기의 휴대용 수력발전기를 이용해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 놀라운 휴대용 수력발전기는 북미 유럽 시장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파타고니아와 롤스로이스 같은 글로벌 브랜드하고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소셜 벤처 60Hz의 홈페이지에는 재생에너지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습니다. 김종규 대표는 전국의 모든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예측하는 가상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전국의 모든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분석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회사를 만들 때 회사의 정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매일의 소비도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옷을 입고 생활하잖아요.
유엔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에서 10%를 차지합니다. 항공과 해운 분야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선 약 100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지고 330억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어요. 패션 산업에 쓰이는 면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지와 농약이 들어가고요.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합성 재료를 만들 때 쓰이는 원료로 석유를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또 염료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과 폐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패션으로 인한 우리가 옷을 입으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옷을 안 사거나 중고 제품을 이용하거나 수선하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만든 친환경 협동조합 내추라 유니온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일상 속에서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제작 방식을 활용해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들이 모여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청년 창업가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사업화해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세계 경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해 가면서 EU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세, 비행세, 육류세 같은 것들을 부과하면서 배출권 거래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배출한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점차 덜 생산하고 더 오래 사용하고 수리해서 사용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산업은 쇠퇴하겠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과 경제적인 충격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이나 내연기관 차량 부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텐데요.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또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산업은 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30년 안에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회, 살만한 사회를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기존 경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경제와 다른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불평등을 키우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고는 다른 경제 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 바로 사회적 경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노동이 기후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더욱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 폭염과 한파에도 안전하고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냉난방에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요.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어서 석탄 발전이나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를 쓰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자립하며 누가 먹거리를 생산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먹고 싶습니다.
고쳐 쓰는 사회, 수리해서 쓰는 사회, 버려지는 쓰레기가 없는 사회로 폐기물을 줄이는 순환 사회가 작동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꿈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탄소 중립 사회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민주적이고 평등하며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차례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함께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경제를 만들어 갈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결코 넘어서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에너지에 의존해온 경제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부터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